이슈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미크론 등장으로 인해 전 세계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잖아요. 네, 지난 24일에 이 변이가 첫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이틀 후인 26일에 이제 WHO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제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에 인도에서 첫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관심 변이로 그 후에 이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려 변이로 지정된 거는 올해 5월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긴급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한 것이고, 아무로 이제 몇 달 안에는 이제 유럽에서는 우세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세계 경제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WHO가 바로 우려 변이로 지정했던 지난달 26일에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도 지난달 26일에 무려 13%가 넘게 폭락을 해서 코로나19 공포가 극에 달했던 지난 4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멈출 수 있다는 일종의 오미크론 쇼크가 세계 경제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체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최원석 교수님, 처음에 이 오미크론이 에이즈 환자의 몸에서 변이가 생겼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도 있죠. 근데 사실 그건 하나의 가설이고 그것이 뭐 입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변이를 처음 보고했던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이 변이가 처음 이곳에서 유래했을까 아직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유럽 지역에서도 이 남아공에서 보고했던 시기보다 좀 더 앞선 시기에 채취된 검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네. 또 이런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여행력이 없는 사람에서 오미크론이 확진된 사례도 나중에 확인이 되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오미크론의 유래가 어디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 또 멀리 퍼져 있는 상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긴 시간 동안 멀리 퍼져 있었을 수 있다. 이게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예, 남아공 같은 경우에 지난달 1일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뭐 한 90%가 넘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최근에는 확진자의 8, 90%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요, 아까 이 교민 얘기도 있지만 이 남아공의 1일 확진자가 한 300명대였던 게 열흘 만에 10,000명대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델타 변이가 더 무섭고 더 강력한 변이, 이런 변이가 오미크론이 등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뭐 전염력에 대한 걱정이 좀 있긴 한데 아직 이 오미크론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전염력인지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다만 네. 이제 남아공의 상황을 보면 전염력이 꽤 높을 것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게 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의 표면의 돌기 부위에 해당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위가 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해 있는 부위거든요. 두 개, 지금 델타와 오미크론을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더 색깔이 많네요. 네, 그럼 이게 그렇죠. 변이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한눈에 건가요? 보기에도 델타보다 오미크론의 변이가 더 많고, 특히 그 위쪽에 빨간색이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 부위가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사람의 세포하고 결합하거나 또는 만들어져 있는 항체가 작용을 하는 부위예요. 네. 근데 이 부위에 집중적으로 돌연 변이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감염이나 또는 백신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력이, 항체가 잘 작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항체를 오미크론이 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치명률일 텐데, 오미크론의 변이 존재를 처음 WHO에 보고했던 쿠체 박사를 저희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쿠체 박사는 이 치명률을 어떻게 보는지 영상으로 먼저 들어보시죠. Everyone that we have seen, whether they were vaccinated or not vaccinated last week, fully recovered. So we don't see a lot of elderly people, and nearly all the elderly people has been vaccinated, so that's breakthrough infections, but they're not very sick. It can change. It can change next week, we don't know.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별로 없었다.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중증으로 가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쿠체 박사는 1차 진료 기관에서 지금 코로나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은 이제 중증 네. 환자는 없었다. 그리고 노인 감염 사례도 별로 없었고 이게 이제 백신을 다 맞아서 그런지 거의 다 경증이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일반화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남아공은 사실 이제 어린이나 젊은층 감염자가 좀 많아요. 그런데 네. 델타도 사실 이제 젊은층이 많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젊은층은 경증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남아공의 노인 비율이 6%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인 비율이 많은 국가로 가게 된다면 이게 어떤 현상으로 될지는 우리가 사실 짐작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전파력이 이렇게 높은 대신 치명률은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러면 감기처럼 지나가면서 좀 더 오히려 좀 더 나은 변이가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그럴 수 얘기가 있다면 있는데 좋죠. 그러면 결국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순한 바이러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감기 같이 지나가면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전염력이 높아지면 치명률이 꼭 낮아지냐, 꼭 그런 식으로 변이가 발생해 가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워낙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하는 것도 있고요.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쿠체 박사님의 경험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중증 환자를 알려면 더 많은 수의 환자, 특히 고령이신 분들의 환자 경험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직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처음에 증상이 생기면 바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야 중증이 되고 또 거기서 좀 시간이 지나야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죠. 그래서 네.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야 실제 치명률이 어떨지에 대한 정보도 나올 거라서 아직은 시간을 좀 더 요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염 사례는 많이 확인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면은 아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시죠. 이것 참 궁금합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백신을 그렇다면은 맞아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백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이요. 네, 사실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과거에 변이가 있었던 바이러스에서도 백신 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죠. 변이가 생기면 일정 수준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는 변이가 완전히 변종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이 일정 수준 떨어지더라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다른 변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꽤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각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아직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요, 먹는 치료제 효과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FDA 외부 자문위원회가 머크사의 이 몰누피라비르, 즉 먹는 알약 치료제, 이걸 긴급 사용 승인하도록 FDA에 권고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제 효능이 애초 머크사가 주장했던 50%에 못 미치는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거기다가 독성 등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조금 뭐 그 안에서도 팽팽하게 좀 맞서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다만 어떤 약을 허가할 때는 그 약의 효과와 안전성 또 그 상황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약제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 경구치료제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 약물의 특성상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에 생기는 돌연 변이하고는 좀 다른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만약에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검증 단계를 다 거치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그 과정을 잘 볼 필요는 있겠죠. 네, 네.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먹는 게 편하기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당장 델타 변이만으로도 국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방역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네, 사실 오미크론에 대한 생각과 걱정,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우리 앞에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델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네네. 이 델타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미크론처럼 전염력이 더 낮고 면역력이
감염력을 회피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었을 때 이런 바이러스가 주된 유행주가 되기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유행을 계속 조절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해외 유입에 대한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앞서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 백신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부스터 접종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리두기나 여러 개인 방역의 수칙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변이가 네. 등장할 때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사실 기초적인 접종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변이에 대응하기도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델타 변이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오미크론과 같은 것을 대응하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 접종까지 잘 해야겠습니다. 이슈인사이드 오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 살펴봤고요.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